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2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오늘 장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 자, 이러다가 더블딥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더블딥의 형태. 자, 그런데 이 더블딥 형태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그러한 증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시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보다도 자, 그 자체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고 여러 가지 투자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무엇인지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더블딥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더블딥은 경기 침체 후에 다시 침체를 겪게 되는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자, 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다가 잠깐 반짝 회복했는데 또다시 경기 침체로 갔을 때 마치 우리 어떤 과자나 또는 햄버거 가게에 가면은 이제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이렇게 케첩에 찍어 먹을 때 폭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폭폭 더블 두 번 찍는다 해가지고 더블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블딥이 나타나게 되면요, 첫 번째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보다 이 반등을 했을 때 기대감이 워낙 컸다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날 때는 투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제 주식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도 주가지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모양을 따와서 더블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이 이러한 더블딥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2018년의 증시 하락장, 올봄의 반등, 그리고 5월장의 하락세,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더블딥처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80년 초에 미국 경제에서 더블딥이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경제에서 먼저 더블딥이란 용어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0년 초에 미국에서 나타난 더블딥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 이후부터 해서 경기가 침체를 걷다가 어설픈 반등, 다시 침체로 갈 듯 싶으면 더블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80년 초까지 뭐 여러 가지 석유 파동이나 등등 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겪었던 미국 경제는 그 사이에 이제 볼커 의장의 초고금리 정책,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인 볼커 의장의 초고금리 정책 속에 경기가 힘들었지만 80년 초에 잠깐 기저효과 속에 부활하듯 살짝 튀어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82년에 또다시 꺼지면서 더블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블딥의 스펠링 자체는 딥이에요. 더블딥. 두 번 콕콕 찍어 먹는 것 같은 저렇게 초콜릿을 과일에 이렇게 폭 찍어 먹는 그런 것처럼 딥의 형태인데 느낌은 요거 같습니다. 디그, 삽질해 가지고 땅을 파는, 지금 경기 지표를 보더라도 삽질해 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블딥보다도 더블 디그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왕왕 하곤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증시 상황이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에서의 더블딥 어떤 것일까요? 자, 그것에 관해서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 이 주식 시장에서도 더블 딥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급 이상의 중급 또는 대형급 하락장이 있고, 중급 하락장이라고 하면 20% 이상의 주가지수 하락장을 의미합니다. 그 하락장이 있고 난 후에 한번 반등, 샥 떨어진 후에 살짝 반등. 자, 2018년에 하락장, 그리고 올 봄에 반등. 예. 그러면서 이 반등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할 때, 이것을 저는 더블딥, 증시 더블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또다시 하락할 때는 첫 번째 하락폭보다도 두 번째 하락폭이 작아도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지쳐요. 예. 그래서 그 지친 심리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딥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예 깊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전저점을 깨는 정도에서 그치는 더블 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예. 심리 측면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5월 장세를 보면 예, 그러한 투자자의 심리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블딥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과거에 예, 증시 더블딥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IMF 시기 때죠. 자, IMF 시기 때 어땠습니까? 자, 96년에 엄청난 하락장이 있은 후에 자, 97년 초에 잠깐 반짝했습니다. 자, 그때 뭐 그래도 기대감이 컸죠. 단숨에 이렇게 반짝 상승한 게 30% 가까이 반등했으니까 예, 제법 큰 폭의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해 연말에 더블딥이 나타났는데 전저점을 깨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한국 증시가 또다시 더블딥이 오면 저렇게 가는 게 아니냐. 비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크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더블딥이요. 무조건 IMF 시대 때처럼 그렇게 심각한 하락장을 만들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얇게 두 번째 딥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블 딥 이후에 엄청나게 큰 장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선례를 뭐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더블 딥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요. 증권사 HTS에서 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90년에서 92년에 더블 딥을 우리가 처음으로 예, 첫 번째 사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시기 때 보게 되면은 89년까지 화랑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신용융자 쓰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주식 투자하면 엄청난 신용융자 당연히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90년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1000포인트에 있던 증시가 700포인트, 600포인트 뭐 따져보면 한 3, 40% 하락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예, 소 팔고 땅 팔아서 증권사로 갔는데 예, 자기 돈으로만 한 게 아니고 신용융자를 썼다 보니까 예, 소위 얘기해 깡통 계좌가 대량으로 요 시기 때 양산되고요. 자, 그 결과 90년 10월 10일에 깡통 계좌 1차 정리 사태를 겪으면서 자, 살짝 반등합니다. 살짝 반등하면서 사람들 기대가 커졌는데 또다시 신용융자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92년에 또다시 하락했고 2차 깡통계좌 정리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 더블딥이 있었어요. 제법 큰 폭의 예, 하락과 어설픈 반등 그리고 더블딥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습니까? 94년까지 증시가
100% 이상 상승하는 초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더블딥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블딥 사례는요, 2000년 초반입니다. 앞서서는 한 10년 전이네요. 90년에서 92년, 예, 그 시기 때였는데, 자, 요 두 번째 사례는 2000년 IT 버블 붕괴된 2000년 폭락장이 있고, 요땐 종합주가지수가 5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1년에 어설프게 이제 반등장 나왔어요. 이때 당시 이제 주가지수가 뭐 전년 말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지만 2001년 9.11 테러가 터졌죠.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정말 사람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저점 깨고 내려갔어요. 다만 전저점을 두 번째 딥에서 깨긴 했는데 그 낙폭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그 이후에 엄청난 강세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2008년 금융위기 요 시기도 있죠. 예, 요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이때 당시 많은 분들이 또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중급 하락장 있고 2008년 초에 잠깐 반등 있은 후에 2008년 가을에 폭락장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 엄청난 고생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시장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죠. 하지만 이 더블딥 자체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언급드린 2008년 금융위기, 예, 두 번째 딥이 제법 깊은 딥이긴 하였습니다만, 자, 2001년 사례처럼 두 번째 딥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 사례는 2015년 당시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한 후에 잠시 반등, 그리고 2016년 초에 또다시 폭락. 2016년 초반에는 정말 난리 났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대폭락 난다, 뭐 그림자 금융 터진다 등등등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고, 이 두 번째 딥이 전저점을 완전히 깨는 게 아니냐 그런 공황 심리까지 있었습니다만 잘 이겨내고 오히려 2017년에 엄청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더블딥이 발생했을 때 분명 더블딥의 두 번째 과정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그 과정이 얕은 조정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엄청난 강세장을 편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장이 두 번째 딥이 깊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이겨낸다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서서 IMF 때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IMF 때 어땠습니까? 97년, 98년까지 이제 또 더블딥 나왔지만 98년부터 해서 99년까지 한풀이 장세. 엄청난 장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더블딥 자체를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자,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해, 도망가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더블딥 보게 되면 2018년에 하락장 겪고 나고 2019년 봄에 반등, 그리고 이번에 5월 하락으로 인해서 더블딥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이 더블딥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을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2015, 16년 사례처럼 깊지 않은 더블딥에서 돌아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한번 뭐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보다는 깊게. 하지만 자, 더블딥 이후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 앞서 사례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 전략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은 모멘텀 투자를 가지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가치 투자, 어떤 분은 자산 배분 전략 등등등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이 더블딩 나온다 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요. 모멘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시장 많이 빠졌네. 난 모멘텀 투자자지만 지금 저가 기회니까 사야지 하면서 원칙을 깨버릴 수도 있고, 혹은 가치 투자자다.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더 좋은 종목으로 사면 됩니다. 교체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시장 하락하니까 일단 발 빼고 보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자산 배분 전략 기준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더블 딥이고 하는 상황인데 전망이 어두우니까 일단 위험 자산을 다 정리하고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다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더블 딥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 원칙이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원칙 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 더블 딥이 무서운 게 두 번째 하락이 얕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하락에서 은근히 많은 분들이 녹다운 돼버립니다. 과거 2000년 IT 버블 깨지고 2001년 초 반등, 그 반등 나올 때 하하하 하는 분위기였지만 2001년 9.11 테러 나왔을 때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시장을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냥 포기. 그리고 2002년 봄까지 100% 가까운 상승장이 그때 당시 나왔습니다. 더블 딥은 그러한 뭐랄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락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뒤흔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증시 토크 영상 한 번 더 복습하고자 하신 분은요, 저희 영상과 함께 제가 영상 상세 보기에 칼럼도 같이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보시면서 러펀드가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시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시면서 자, 우리 투자 원칙 강하게 함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